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신고가랍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일까요? 나는 50대다. IMF도 겪었고 집값이 끝났다는 말도 수십 번 들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2026년 초 서울시장은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다. 상식대로라면 거래가 줄면 가격이 식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줄어도 신고가가 계속 튄다. 이 현상을 어떤 전문가는 신묵의 랠리라고 부르더라. 실제 거래량부터 보자.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335건 수준으로 언급된다. 12월은 신고기간을 감안해도 11월을 이미 넘겼다는 보도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거래가 줄었는데도 한 건 한 건이 신고가를 경신하여 시장은 더 뜨겁다. 그러면 20대, 30대는 이렇게 묻는다. 대출도 빡센데 왜 오르죠? 50대가 겪어본 시장은 답이 단순했다. 팔 사람이 안 팔면 가격은 잘 안 내려간다. 주식처럼 던지면 끝이 아니라 집은 팔면 또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매도자는 버티고 매수자는 더 조급해지고 거래는 얇아진다. 얇은 거래에서 신고가가 나오면 뉴스는 더 자극적으로 띈다. 자, 첫 질문. 거래가 적은데 신고가가 나오는 시장, 그건 폭락 전조일까? 부자들만의 게임일까? 아니면 공급 부족의 예고편일까? 강남만 오르는 시장은 오래 못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 파도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 파도 혹시 당신 동네 앞까지 온 건 아닐까요? 2024년에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였고 2025년에는 그 열기가 강남을 넘어 한강벨트로 번졌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2025년 누적 상승률 기사들을 보면 송파, 성동, 강남 같은 핵심지가 두 자릿수 급등 흐름으로 언급된다. 50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다. 처음엔 뾰족하게 오른다. 그리고 이건 거품이야 라는 말이 터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다. 뾰족하게 오른 지역이 앵커 가격이 되면 그 아래 급지가 따라오르는 압력이 생긴다. 문제는 규제나 대출이 시장 전체를 눌러버릴 때다. 그러면 원래는 넓게 번질 상승이 다시 핵심지로 쏠려서 양극화만 심해진다. 20대, 30대에게 이걸 왜 말하냐고? 너희는 첫 집이 인생에서 제일 큰 거래다. 그런데 너희가 보는 뉴스는 대부분 강남 신고가다. 그래서 아예 꺼버린다. 하지만 50대는 안다. 강남 뉴스는 강남 얘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을 사라가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나의 강남이다. 내 예산 내 소득 내 직장 내 가족 계획 안에서 23년 뒤 수요가 붙을 곳을 찾는 관점. 두 번째 질문. 강남 기사 보면 난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순간 너희는 기회를 잃는 쪽일까? 리스크를 피하는 쪽일까? 집 팔면 세금이 80% 넘게 나간다면 과연 사람들은 집을 팔까요? 아니면 더 꽉 쥐고 버틸까요? 여기서 민감한 이야기 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대한다. 세금 올리면 집 팔겠지. 매물 나오겠지.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게 안 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6%에서 45%에 2주택 20%가 3주택 이상 30%가 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 수준까지 언급된다. 82%가 무슨 의미냐? 팔면 남는 게 없다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팔지 않는다. 혹은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만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해서 현금이 생기면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긴다. 결국 정책 의도가 매물 증가였어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으로 작동할 때가 있다. 20대와 30대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는 정책 뉴스에 따라 감정이 흔들린다. 세금 폭탄이라는데 곧 폭락하겠네? 그런데 50대는 이렇게 묻는다. 세금이 무서우면 왜 사람들이 더 안 팔까? 세 번째 질문. 양도세 중과가 진짜로 가격을 내리는 칼이라면 왜 매물은 늘지 않고 핵심지는 더 버틸까?
환율이 1,500원 가면 집값 폭락한다. 이런 말 요즘 정말 많죠. 근데요, 환율이 집값을 때리는 진짜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섭다. 실제로 원달러가 1,479원대까지 갔다는 자료 보도도 있었다. 그럼 댓글이 이렇게 달린다. 환율 1,500이면 부동산 폭망. 그런데 50대는 연결고리를 본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즉 환율 그 자체가 집값을 때린다기보다 금리 대출 심리로 돌아 들어온다. 다만 환율이 올랐으니 무조건 폭락이라는 단정은 위험하다. 왜냐면 시장은 항상 한 가지 변수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게다가 서울 핵심지는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0대와 30에게 필요한 태도는 공포가 아니다. 시나리오다. 환율이 높게 유지될 때 내 월세 전세 부담은 어떻게 바뀌는지, 대출금리 0.5%가 내 현금 흐름을 얼마나 흔드는지, 폭망이라는 단어 대신 내 통장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 네 번째 질문. 환율 뉴스에 휘둘려 아무것도 안 하기가 안전할까? 아니면 내 상황을 숫자로 쪼개기가 안전할까? 어떤 자료는 서울 입주가 7,000세대라 하고 어떤 자료는 18,000세대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단어가 공급 절벽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가 기사마다 다르게 잡힌다는 점이다. 어떤 자료는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16,000 가구 수준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집계는 18,000 가구대를 말한다. 반면 예전 기사들에선 더 낮은 수치 7,000대에서 8,000대 전망도 있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집계에서 기준 임대는 제외하고 착공준공 기준과 단지 반영 시점이 달라서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점. 실제로 부동산 아벡 14 기준으로도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다는 기사들이 반복된다. 50대는 여기서 전세를 떠올린다. 집을 안 사면 결국 전월세로 간다. 공급이 빡빡해지면 전세는 다시 불안해진다. 그러면 20대와 30대는 선택지 두 개 중 하나로 몰린다. 비싼 전세를 버틴다 아님 감당 가능한 매수를 고민한다. 다섯 번째 질문.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건 집값일까? 아니면 전세가 밀어올리는 생활비일까?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채 있거나 한 채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20대였을 때는 월급이 적었고 정보도 적었다. 지금 20대와 30대는 정보는 넘치는데 오히려 결정이 늦어진다. 비교가 너무 많아서다. 그래서 나는 정답 대신 현실 전략을 말하고 싶다. 무주택이라면 살 수 있는 집 말고 내 삶이 버티는 집을 먼저 정하자. 출퇴근, 직장 안정성, 결혼 출산 계획, 부모 도움 가능성. 그리고 정부 금융의 무주택 지원책을 내 조건에 맞는지 체크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혜택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나는 왜 대상이 아니었나를 파헤치는 것. 1주택이라면 갈아타기는 감정이 아니라 격차 문제다. 내 집이 3억 올랐는데 가고 싶은 곳이 5억 올랐다면 그 2억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샀다보다 못 산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온다. 여섯 번째 질문. 지금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집값이야? 아니면 결정하고 책임지는 순간이야? 50대가 집 얘기하면 꼰대 같죠? 근데요, 이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끊자. 50대가 집 얘기하면 댓글은 늘 이렇다. 꼰대다. 부동산 영업이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르다. 집은 부자가 되는 버튼이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줄이는 장치였다. 주식 코인은 변동성이 크다. 잘하는 사람은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흔들린다. 집은 반대로 한번 들어가면 당장 팔기 어렵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을 꾸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시대 20대, 30대는 월세 전세가 너무 비싸다. 선택을 미루는 동안 생활비가 자산 형성을 갉아먹는다. 50대가 말하고 싶은 건 영끌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 삶을 고정시키는 선택을 공부하자다. 7번째 질문. 너희는 집을 사는 것이 무서운가? 아니면 계속 떠도는 삶이 더 무서운가? 2026년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말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다만 50대는 반복되는 구조를 많이 봤다. 거래가 줄어도 가격이 버티는 시장, 정책이 매물을 늘리기보다 잠그는 시장, 환율 금리 뉴스가 공포를 키우는 시장. 지금이 딱 그렇다. 그래서 20대, 30대에게 딱 3가지만 남긴다. 첫째, 데이터를 하나로 믿지 말고 범위로 보라. 입주물량도 집계마다 다르지만 감소 방향은 공통이다. 둘째, 정책 뉴스는 심리로 해석하라. 세금이 높아지면 무조건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강해질 수도 있다. 셋째, 내가 살 집은 투자 상품이기 전에 생활비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월세, 전세, 대출, 이자까지 합쳐 내가 2년을 버티는지부터 계산해라.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너희는 2026년에 기다리기로 갈 건가? 공부하고 선택하기로 갈 건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